안녕하세요. 심영섭입니다. 마렐 먼로, 링컨 대통령, 버지니아 울프 그리고 실비아 플라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배우, 대통령, 작가, 시인이건만 또한 아주 심한 우울증을 앓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오늘은 우울증 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울증은 흔히 마음의 감기라고 하지만 그렇게 가볍게 여길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울증은 정신과의 응급 상황이라고 할 만한데요. 왜냐하면요, 아마도 정신과에서 환자가 죽는다면 그것은 첫째,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그도 아니면 거식증으로 인한 영양실조, 두 가지로 압축될 만큼 심각한 측면이 있죠. 그러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나 우울한 적 있는데, 우울한데 우울증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정신과적 관점에서 보면요, 우울증은 아주 명백한 기준이 있는 마음의 병입니다. 일단 우울증을 이해하고 자신이 우울증인가 도움을 받고 싶다면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울증은 기분장애라는 것을 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부정적인 생각이 따르지만 우울증은 조현병 같은 사고장애가 아닙니다. 기분이 너무 가라앉아서 문제인 병이죠. 그럼 어느 정도 기분이 가라앉아야 하는가? 그것은 우울한 기분과 동기 저하가 적어도 2주간 이상 있어야 합니다. 우울한 정도는 거의 하루 종일 우울해야 되고요. 매일 아무 것에도 전혀 거의 흥미가 없고 삶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것이 2주 이상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하고 에너지가 없고 가만히 집에 있게 되죠. 또 한 가지 우울증의 준거 기준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생물학적 활동의 저하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 삶의 시계가 살아가는데 맞춰져 있죠. 즉 먹고 자고 성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아주 압축해서 말하면요. 이 생물학적 시계가 이렇게 앞으로 가는 시계가 우울증에 걸리면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안 먹고 안 자고 성에도 관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1개월 동안 체중이 5% 증가하거나 감소할 겁니다. 감소는 알겠는데 그럼 우울증에 걸렸는데 왜 체중이 증가하는가? 우울하면 본능적으로 자꾸 탄수화물을 먹고 싶어 합니다. 우울증 환자들을 만나보면 근자 들어 국수, 감자 이런 종류의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먹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이 일시적으로 우울감을 개선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살이 찌기도 하고 살이 빠지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잠 못 자고요. 또 쉽게 피로하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이유 없이 사는데 죄책감이 느껴지고 심하면 머릿속에 안개가 낀 듯이 기억력이 저하가 되고 결국은 사는 게 아무 재미도 없으니까 죽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자살 충동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식의 우울 상태를 경험하지 않는 분이요. 전 인구의 한 70% 정도 됩니다. 즉 8명 중에 1명은 보통 우울하고요. 나머지 7명은 우울하지 않은 정도의 빈도로 발생합니다. 조현병이 100명 중에 1명 발병하니까 이 빈도는 엄청난 것입니다. 8명 중에 1명은. 우울증이 어떤 기분 상태인지 경험하지 못하는 나머지 7명은 정말 이 상태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 사실 감도 안 와요. 여기 어느 우울증 환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몇 월 며칠 오전 3시 반이다. 고통스러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남편은 여전히 세상 모르고 자고 있다. 화가 난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몇 번이나 빌어본다. 수면제 한 봉지를 먹고 다시 잠자리로 들어가 본다. 이대로 아침이 오지 않기를 빈다. 어머니가 옆에서 등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상상하며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해 본다. 그러나 소용이 없다. 부탁합니다. 우울증을 고쳐달라는 사치스러운 부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저의 목숨을 거두어만 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저절로 나온다. 오전 3시 45분 현관 밖으로 나가 기분 전환을 해본다. 역시 소용이 없다. 자,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면 정말 이렇게 블랙홀에 빠진 것처럼 고통스러운 상태가 되죠. 자, 그렇다면 우울증은 완치가 되는 것일까요? 우울증에 관련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면요. 우울증은 분명히 완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은요. 그런데 감기와 달리 천천히 완치된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을 이해하고 치료하기 위해선 이 장애가 뇌의 기능장애라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능장애라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뇌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정기적 방식과 생화학적 방식. 정기적 방식이 고장이 나서 일시적으로 뇌란 두꺼비집이 자꾸 다치는 것이 바로 뇌전증, 일명 간질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그리고 생화학적 방식이 고장이 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불안증 같은 것이죠. 즉 우울증은 뇌가 뇌출혈이라든가 두개골 골절처럼 구조적 손상을 입은 것은 아니니까 유전적 요인이 없는 한 일시적 기능 정지이고 완치가 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뇌는 바이러스나 세균 침투와 달라서 하루 이틀 일주일에 낫는 것이 아니죠. 적어도 한 달에서 1년 정도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즉 뇌는 천천히 변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울증을 완치할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알려진 그 우울증 치료 방식, 흔히 이걸 심리학에선 증거 기반 치료라고 하는데요. 증거가 이미 확립돼서 확실히 우울증을 고칠 수 있다고 확립이 된 연구 결과,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지행동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울하면 우울증 약을 드셔야 됩니다. 세상 모든 병처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감기약 먹는 것과 비슷하게 항우울제에 접근을 합니다. 일주일 먹는데 안 낫는다? 우울증 안 낫는구나? 그냥 견뎌볼까? 이런 생각하시죠. 뇌는 하루 이틀에 낫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우울제는 적어도 한 달은 드셔야 우울에서 벗어나는구나 하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항우울제를 한 달 정도 먹으면 굉장히 신기한 상태가 오는데요. 항우울제가 가위처럼 우울한 생각과 우울한 기분의 연결을 끊어놓습니다. 즉 생각은 여전히 우울해요. 근데 우울한 기분은 안 듭니다. 되게 신기한 상태인데 내가 왜 진작 이 약을 안 먹었지? 싶을 만큼 더 우울해집니다. 신기하실 겁니다. 보통 세로토닌이나 에프네프린을 조절하는 약을 쓰죠. 어떤 분들은 또 평생 항우울제를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한 6개월 그리고 길면 한 1년 정도 결국 항우울제를 끊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항우울제와 연관돼서는 천천히 먹고 약의 도움을 받고 천천히 용량을 줄여서 끊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타 약물과 연관돼서 부작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정신과 선생님께서 아마 약물을 바꿔주실 겁니다. 마음을 천천히 잡수셔야 돼요.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뇌의 일시적인 생화학적 변화입니다. 금방 뇌가 변화하지 않으니까 오늘 내일 우울증이 낫지 않는다고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 증거가 확실한 증거 기반 치료법은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한마디로 생각을 바꾸고 활동 수준을 높이는 것이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왕도라는 겁니다. 이 방법을 쓰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요. 우울증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울증에 걸린 뇌는 기능 이상이 생긴 뇌입니다. 이 뇌를 가지고 있으면 하염없이 우울한 상태에 빠져서 자발적으로 활동 수준을 높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즉, 다른 뇌와 연결을 통해서 이 상태를 벗어나야 됩니다. 따라서 우울증을 고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요. 재미있는 것은 우울증이 정서적 문제이지만 고칠 때는 행동을 먼저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행동이 먼저고 정서가 나중입니다. 활동 수준은 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침대에서만 벗어나시면 일단 돼요. 취미활동, 운동, 산책, 요가, 요리, 수다 모든 상관없습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특히 중요한 것은 바로 햇볕 쐐기입니다. 놀랍게도 말이죠. 뭘 하든 실내 활동보다는 낮에 야외 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고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는 누구와 일단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혼자서 하실 수 있는데 우울이 너무 깊으면 혼자서 하기가 힘드셔서 그럽니다.
즉 가족 중에 우울증 환자가 있으시다면 억지로라도 함께 산책이나 운동을 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햇볕은 세상에서 가장 싼 항우울제 약입니다. 햇볕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피부질환도 문제지만 필시 햇볕을 못 쓰면 우울해지신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햇볕을 얼마나 쐬야 하는가?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쐬십시오. 2시간이면 더 좋습니다. 1시간 햇볕을 쐬면서 친구나 가족과 산책, 우울증 특효약입니다. 값싸고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정 안 되시면 그 외 피부 썬텐 하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운동은 아주 좋은 또 다른 항우울제입니다.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근력운동, 유산소 운동 다 좋습니다. 운동은 도파민과 세로토닌 활성도를 높입니다. 운동하거나 달리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시는 경험 했을 텐데요. 바로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 즉 생화학적 물질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뇌. 또 다른 간접적으로 좋은 방법은 체온을 올리는 것인데요. 사우나나 반신욕도 좋습니다. 심부 체온을 한 1 내지 2도만 올려도 일단 암이 예방되고요. 우울도 예방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잠을 자고 따뜻하게 입고 따뜻한 방에서 찜질이나 사우나 강력 추천드립니다. 특히 겨울에 햇볕이 많이 모자르니까요. 이러한 행동치료의 바탕 위에 인지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론백이 고하는 인지치료는요. 우울증을 고치는 가장 효과적인 심리치료법인데요. 상담과는 조금 다릅니다. 상담은 자기 성장이나 자기 이해를 높여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심리치료는 증상 그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담이든 심리치료든 대화를 기반으로 하죠. 즉 나의 뇌를 다른 사람의 뇌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지치료 혼자서 못하십니다. 상담자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요. 상담자와 함께 자기 생각의 가장 비합리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더 합리적인 생각으로 변화하는 노력을 합니다. 즉 뇌에 새로운 길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뇌의 가소성, 뇌의 융통성을 높여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방식은 되게 다양합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너그럽지만 우리 자신은 자의식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 어떤 부분에선 자신을 괴롭히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비난도 많이 하고요. 비교도 많이 하고요. 낙인도 찍고요. 뭐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생각, 당위적 생각도 많이 하고요. 감정을 생각으로 착각하기도 하고요. 극단적인 생각을 한 후에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즉 인지치료의 핵심은 현실을 바탕으로 더 합리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더 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보살펴주는 생각을 상담자에게서 받고 그것을 스스로 해볼 수 있을 때까지 꾸준히 뇌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심리치료 역시 하루 이틀 사이에 극적으로 변하는 건 없겠죠. 적어도 3달 정도는 여유를 갖고 심리치료를 받아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혼자 있으시면 안 됩니다. 혼자 있으시면 우울한 생각에 그냥 빠지고 계속 활동 안 하세요. 더 우울해지는 악플, SNS는 일단 멀리 하십시오. 나중에 보셔도 되니까 일단 멀리 하세요. 우울한 뇌를 다른 사람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조건이라면, 즉 친구나 가족조차 없이 혼자 생활하고 계시다면 하다못해 TV, 라디오, 컴퓨터에라도 자기 뇌를 연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흥을 돋구는 음악을 듣거나 예능 프로 보면서 웃거나 좋아하는 영화 보면서 기분 전환하거나 덕질하거나 무엇에라도 자신의 뇌를 일단 연결시켜서 혼자 있을 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저는 영화 치료를 전문으로 하니까 이번 기회에 우울증을 혹시 경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요. 츠레가 우울증에 걸려서란 일본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하루라는 여성 만화가가 남편이 우울증에 걸려요. 직장인인데. 그래서 이 남편 츠레와의 일을 이렇게 만화로 그린 한 1년 정도의 일을 그린 책인데요. 나중에 영화가 됐습니다. 츠레는 이렇게 영화를 보다 보면 맨 마지막에 하루와 함께 우울증을 극복하고 그 비결로 나중에 라는 말로 압축을 합니다.
나중에는 일단 천천히 가겠다고 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죠? 또 나중에는 특별 대접 받지 않겠다. 나 먼저 아니고 그냥 특별 대접 받지 않겠다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또 나중에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하는 마음을 여유를 갖자는 그런 신조라고 합니다. 틀의 입을 빌려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울증에 걸렸거나 우울을 경험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울증은 상실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랍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혹시 우울하시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잘하신 일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 양태가 어떻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이나 생각하는 방식을 좀 바꾸어 보라는 뇌의 신호일 뿐이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울증은 완치될 수 있습니다. 구조적 손상이 아니라 일시적인 염증 같은 변화죠. 천천히 그러나 적극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지금 상태에서 벗어나세요. 누군가에게 전화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약속합니다. 내일은 다른 날이 될 겁니다.